음, 우리가 실험에서 배울 내용 중에 회절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절을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이제 회절 부분을 몇 시간에 걸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수업은 이제 실험 수업이기 때문에 실험 주의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잘 따라서 인지하시고요. 나중에 실험이 진행될 때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실험에 사용되는 부품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실험 키트를 확인하고 매뉴얼과 실험 부품을 1대1로 대조를 하면서 혹시 부품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모든 부품들을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게 취급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뭐 유리라든지 유리와 우리가 광학 부품 중에 유리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또 레이저나 이런 것들은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구 이렇게 다루다 보면 파손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인지하셔가지고 광학 부품을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광학 부품들의 표면에 먼지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부품들은 빛이 지나가는 부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먼지라든지 이물질에 의해서 빛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거나 또 손실이 발생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먼지라든지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고 묻었다 하면은 조교나 저에게 얘기하셔가지고 이것을 제거 후에 실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학용 레일의 표면이 긁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먼지나 이물질이 묻었다고 해서 옷이라든지 또는 여러분 사용하는 안경 닦는 천으로 이걸 닦으면 긁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학 부품을 닦는 특별한 청소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파손 방지를 위해서 부품들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광학 부품들을 사용한 후에 반드시 부드러운 헝겊 또는 클리닝 티슈 알코올을 떨어뜨려서 깨끗하게 세척 후에 부품 본래의 자리에 위치를 시키십시오. 자, 실험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원래 있었던 위치로 다시 제자리에 놓는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사용하는 이런 실험 키트다 보니까 가능하면 실험 키트를 사용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어떤 부품이 어느 자리에 있었던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사용 후에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반도체 레이저의 파장은 6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나노미터이고 최대 출력은 5mW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실험 키트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실험 키트의 레이저의 파장과 최대 출력을 확인하셔가지고 그것들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예시적으로 한 650이나 한 5mW 정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광학 부품들의 조정 및 고정 시 무리한 힘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광학 부품들이 이렇게 여러분 힘 조절을 못해서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레이저를 사람이나 동물의 눈에 직접 비추지 마십시오. 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람의 눈은 이렇게 하나 렌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이기 때문에 레이저를 조사했을 때는 우리 망막에 아주 강한 빛으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사용할 때는 늘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 자,
자, 특히 레이저를 가지고 장난하는 경우들은 제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실에서는 음료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자, 이런 음식물, 특히 뭐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이제 바깥 테이블에 두고 쉬는 시간에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험할 때 이 음식물 보관함을 제가 따로 기회가 되면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제 거기다가 놓으시든지 아니면 복도에 있는 테이블, 제가 휴게실로 사용하는 그 테이블 위에 여러분들의 음식물을 놔뒀다가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섭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실수로 바닥에 흘리거나 또는 실험 장비에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험을 하다 보면 그 광학 실험 같은 경우는 불을 끄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음식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 조교의 지시를 따라 진행하고 조에 배정된 실험 장치 이외의 부품은 손대지 않습니다. 실험 직전에 반드시 실험실 사이버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 사이버 안전 교육에 대한 부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것도 과제로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잘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주의점을 이것이 광학 실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실험을 앞으로 하게 되는 이제 많은 실험들 또 실습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자세들이다. 특히 실험실 사이버 안전 교육에서 얘기하는 그런 교육하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졸업 후에 회사를 가거나 또는 연구소를 가거나 또는 이제 어떤 대학원을 가거나 또 여러 연구와 관련된 일들을 할 때 특별히 주안이 되는 그런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실험을 좀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 실험은 이제 광의 프라노프 회절 실험, 예, 이제 빛의 회절 실험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회절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 이제 회절도 좀 소개를 드리고, 자, 그리고 회절 중에서 프라노프 회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회절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목적을 보면 실틈과 원틈에서 프라노프 회절 특성을 알아보고 또 프레넬 회절과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자, 프라노프 회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회절에는 프레넬 회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프라노프 회절, 프레넬 회절. 그래서 프라노프 회절과 프레넬 회절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이제 회절을 간단히 우리가 회절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면은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 회절은 빛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파동으로 만들어진 것은 회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도와 같은 그런 것도 회절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자, 여기가 지금 이제 파동을 만들어 줍니다. 이 통이 이렇게 떨림이 이렇게 아래 위로 진동하면서 이런 그
평평한 파동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면파 형태로 이렇게 평평한 형태의 파가 만들어지고요. 그 중에서 평면파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한 구간만 이렇게 떼서 그 중에서 얇은 게 틈을 만들어줍니다. 틈을 만들어주면 이 만들어지는 파동의 파장과 거의 흡사한 정도의 틈을 만들어주면 이 파동은 휘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뿐만 아니라 반대쪽 이쪽 면과 이쪽 면으로도 파동이 진행을 한다. 우리가 보통 파동이 진행을 하면 만약에 회절이 없으면 자, 좀 그림을 그려볼까요? 펜. 자, 회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회절이 없으면 여기는 그림이 안 그려지네요. 회절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근데 회절이 생겨서 이 방향으로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숨기게 돼버렸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틈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파고의 파장과 거의 비슷한 틈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회절이 되죠. 이게 이렇게 옆으로도 파동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렇게 회절. 그래서 파동이 휘어지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틈을 조금 더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틈을 줄이면 이 파동이 어떻게 되는가? 틈을 줄였더니 더 넓게 이렇게 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틈이 넓으면 적게 휘어지고 틈이 좁으면 많이 휘어지는 이런 현상이 회절이다. 그래서 빛이 회절되거나 우리가 파도가 회절되거나 또는 우리가 전파도 파동이기 때문에 전자파도 회절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도 파동이죠. 우리 목소리도 어떤 그 방해물을 만나면 회절되어서 반대편으로도 전달이 되는 그런 것이 이런 파동이 가지는 회절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회절 현상은 같은 원리로 빛에서도 발생을 하고요. 자, 그래서 진동수를 더 빨리 해서 이렇게 네, 이런 것이 이제 회절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실험은 빛에서는 어떤 회절들이 발생을 하고 그 회절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 회절되는 회절 이론적으로 어떻게 회절이 일어나고 또 회절된 결과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그것도 이론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프라운호프 회절 실험을 할 텐데요. 물론 이제 프레넬 회절 실험도 이제 더불어서 할 텐데 그 중에서 주안점을 두는 것은 이제 프라운호프 회절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운호프 회절 방정식을 이론적으로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험 첫 번째는 이제 단일 틈의 회절, 이제 두 번째는 사각 틈의 회절, 세 번째는 원틈의 회절, 네 번째는 이중 실틈의 회절, 다섯 번째는 다중 실틈의 회절. 이것이 이제 기본 회절 실험의 5가지 실험이 되겠고, 추가적으로 시간이 더 된다면 몇 가지 더 실험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 실틈이라고 하면 틈이 하나인 거고요. 사각 틈은
틈이 사각형 모양이고 원틈은 동그란 모양의 틈이 되고요. 이중 실틈은 실틈이 두 개인 거, 다중 실틈은 세 개 이상, 세 개 이상의 실틈으로 이루어진 것을 다중 실틈에서 회절된 빛들은 어떤 회절 무늬를 가지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운호프 회절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프라운호프 회절 방정식은 이 회절 자, 광파의 회절 현상은 매우 복잡한 프레넬 키르히호프 적분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넬 키르히호프 적분 방정식은 오늘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든지 찾아보시면 아주 복잡한 적분 형태의 방정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특별한 조건에서 회절을 가정을 하면 조금 더 간단한 방정식으로 회절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사 및 회절되는 파동이 모두 평면파가 되면, 자, 입사되는 것, 그리고 자, 입사 및 회절되는 파동이 모두 평면파가 되면 적분 방정식은 단순해져서 분석이 쉬워집니다. 광원과 회절 관측점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때 평면파, 우리가 그 플레이 웨이브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렇게 웨이브 프론트가 평평한 웨이브 프론트를 가지고 앞으로 진행하는 빛을 평면파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이런 평면파가 슬릿에 입사되는 파와 슬릿에 그 회절된 파동이 모두 평면파라고 가정을 하면 이것이 간단하게 적용이 된다. 그럼 이게 평면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빛이 지구에서 평평하게 느껴진다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슬릿과 광원이, 또 슬릿과 스크린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것이 평면파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면파를 가지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L 프라임분의 L 프라임은 이 그 실틈에서 광원까지의 거리를 L 프라임, 또 관측점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하면 이 L 프라임 분의 1 플러스 L 분의 1의 더하기 그 다음에 B제곱은 틈의 폭이고요. B제곱.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이 파장보다 많이 짧으면, 그러려면 이 L과 L 프라임이 커야 됩니다. 거리가 멀어야지 가능하고, 실틈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틈은 작고 거리는 길 때, 이것이 프라운호프 회절 조건식이 됩니다. 이 파장보다 많이 작을 때.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람다보다 충분히 작은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람다는 이제 광원의 파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프라운호프 회절 방정식은 회절을 일으키는 임의 틈이 프라운호프 회절 기준을 만족한다면, 평면파로 입사한다면 관측점 P에서 광파는 전기장, 자, 관측점 P에서 전기장은 관측점 P에서 전기장 E는 어떻게 되냐면
C 상수의 적분을 하는데 2의 I 오메가 t 마이너스 kr 이 부분은 우리가 배웠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DA는 여기에 틈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틈의 면적, 단위 면적. 자, 그래서 이 틈의 단위 면적이 하나의 또 광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만큼 관측점까지 떨어진 거리.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있겠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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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각각의 점들을 다 모아서 P점의 전기장이 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면적을 다 면적으로 다 적분을 해주면 이 면적을 다 적분을 해주 이 면적에서 다 적분을 해주면 자 여기서 온 전기장 여기서 온 거 여기서 온 거 이상한데 자 여기서 온 거 여기서 온 거 이렇게 다 합쳐주면 전기장이 되겠죠. 그래서 적분, 면적에 대한 적분 형태로 나타내집니다. 이건 이제 간단한 적분 형태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계산이 간단하고요. 자, 광원에서 R'까지 거리에 위치한 미소 면적 DA는 새로운 점광원의 역할을 해준다. 여기가 DA는 새로운 점광원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건 우리가 호이겐스 원리라고 합니다. 호이겐스 원리. 새로운 점광원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각각의 점광원에서 빛이 합쳐지는 P 지점에서 빛이 합쳐지면서 전기장의 합으로 나타낸다. 미소 면적 DA를 통과한 빛의 회절, 빛의 회절의 A' 거리에서 관측점에 광파가 도달한다. 그래서 틈 전체에서 이러한 회절 현상이 발생하고 모든 미소 면적에서 P 지점에 도달하는 광파를 모두 적변하면 최종 광파를 얻을 수 있다. 틈의 형태에 따라서 적분 형태를 달라진다. 자, 이게 동그라면 동그란 적분 해야 되고 네모면 또 적분 형태가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 형태, 틈의 형태에 따라서 적분의 형태가 달라진다. 그 부분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평면파 이렇게 평면파가 진행을 한다. 그래서 평면파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 방향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까만색이. 네, 그래서 이 틈을 지나서 회절이 돼서 회절 분위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래 봤더니 여기가 중간에가 지금 하얀 부분이 제일 빛이 존재하는 부분이고 까만 부분이 빛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회절된 빛이 이렇게 그것을 이제 회절 무늬라고 합니다. 회절 무늬. 어느 거리에서 회절 무늬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이런 회절 무늬를 이제 관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평면상에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그리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그 밝기는 점점점 더 감소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회절 무늬가 나타난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게 휘어지는 거랑 자, 웨이프론트가 이렇게 휘어서 가는 거죠. 이렇게 회절이 되는데 이렇게 휘어지는 거랑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죠? 휘어지는 거랑 자, 휘어지는 거랑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 휘어졌는데 왜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회절이 발생했나 보다 이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가. 자, 여기 이제 호이긴스 원리가 되는데요. 호이긴스 원리. 여기가 지금 붉은색 점선이 웨이브 프론트고요. 웨이브 프론트, 그리고 평면파가 입사가 됩니다. 이게 화살표는 웨이브 프론트의 진행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가 쉴 틈이 있고요. 쉴 틈에 각 지점, 물론 이제 여기에 뭐 5개 지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연속되는 모든 지점들에서 점광을 에커를 해주는데 각 지점이 새로운 점광원이 됩니다. 그래서 평면파가 한 점에서 점광원이 된다는 얘기는 이 광원에서 이렇게 구면파로 빛이 다시 퍼져간다 라는 거예요. 이 에포츠에서 구면파로 빛이 퍼져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구면파가 여기서 각각의 지점에서 동시에 파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위상이 같은 평면을 뭐라고 했죠? 웨이브 프론트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위상 같죠. 그럼 이 위상은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 위상을 봤더니 여기서 시작한 그 파동과 위상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같은 위상을 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봤더니 세 번째 점광원에서 만들어진 위상이 같습니다. 네 번째 점광원에서 만들어진 위상이 같아요. 5번째 점광원에서 만들어진 위상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새로운 웨이브 프론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웨이브 프론트가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이것은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자, 여기 첫 번째 파동과 그리고 두 번째 빛의 두 번째 파동이 또 동일한 위상입니다. 동일한 위상. 왜냐하면 이 점선들이 다 동일한 위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동일한 위상을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같고, 또 여기서 같고, 여기서 같고, 여기서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웨이브 프론트는 어느 방향으로 간다? 이 방향으로 빛이 간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을 뭐다? 회절된 빛이다. 회절된 빛. 또 반대 방향도 있겠죠. 자, 요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지. 자, 이쪽으로도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 웨이브 프론트가 만들어서 가는 이것이 뭐다? 회절된 빛이다 라는 거죠. 회절된 빛. 그래서 이게 수평하게 가는 빛도 있고 회절돼서 가는 빛들도 존재를 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빛들도 그 말고도 또 여러 개의 웨이브 프론트를 만들어서 사방으로 퍼져가겠죠. 그래서 특정 어떤 거리를 지난 다음에 어떤 스크린 상에서 얘네들이 서로 이제 간섭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게 회절 무늬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이제 회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